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중부 내륙 지역은 낮 동안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조황리였습니다. KBS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 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시사본부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2부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입니다. 정상근 알파고의 와치독 시간인데요. 정상근 전 비디오널 기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와치독 이 시간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보도가 과열양상이다. 이렇게 저희가 좀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검증 보도를 검증하는 두 번째 시간까지 지금 오게 됐어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사 건수만 분석을 해봐도 지금 상황이 유력 대선 주자가 대선 당시 이때보다 더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고요? 정상훈 기자. 네, 뭐 제가 방금 이 조국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이렇게 두 키워드를 넣어서 그 인터넷 이제 녹색창에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네. 뉴스가 34만 9,633건이 검색이 됐어요. 34만 건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는 뭐 과거에 있었던 일도 포함되어 있을 테고 네. 또 뭐 제기할 수 있는 의혹도 있을 테고 뭐 필요한 의혹도 있을 테고 뭐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고 뭐 근거가 없긴 하지만 뭐 나름 취재를 통해 알아낸 보도도 있을 텐데 네. 그런데 그걸 제외해도 이게 거의 대부분이 뭐 이제 베껴쓰기라든지 뭐 받아쓰기 뭐 아니면 뭐 의미 없는 기사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의 시선을 좀 제목으로 끌어들여서 네. 좀 페이지 뷰를 높이려는 기사들인데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이런 기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조국 후보자 그리고 뭐 어떤 여부에 대한 좀 그 주장을 근거 없이 제시를 했는데 네. 뭐 포털 뉴스를 쭉 보니까 뭐 여배우 A는 뭐 누구 뭐 과거를 보니 뭐 옛날 사진 보니 뭐 이런 기사들도 네,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보도 유형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처음에 이제 의혹 보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고 특히 네. 이제 조국 후보자의 딸의 뭐 입학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지적들 많이 있었고 한 번도 시험을 보지 않고 합격을 했다더라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분노도 많이 있었는데 특례 입학을 전제로 한 추정 보도가 있었는데 정작 일반 전형으로 입학을 했다 이런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시험을 뭐 안 봤는데 그 전형 자체가 이제 시험이 없는 좀 그런 거였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어쨌든 이게 대부분 추정 보도들이 좀 많더라고요. 물론 이게 기자들이 뭐 확정된 내용 이건 확실하다. 뭐 네.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갖고만 기사를 쓰는 건 아니죠. 뭐 기자가 검사는 아니니까 네. 뭐 수사권도 없으니까요. 근데 때문에 뭐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너무 이제 최소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안까지 확인하지 않고 좀 추측하는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 경우는 좀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중앙일보가 얼마 전에 뭐 딸은 미국, 뭐 엄마는 영국, 네. 뭐 조국과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라는 기사를 썼는데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이제 중학생 시절 유학을 갔는데 부모 중에 한 명이 동행하지 않은 것은 그 유학 그런 당시에 이제 불법이었다. 네. 뭐 이런 기사였어요. 근데 그 법 같은 경우는 이제 기러기 아빠
그 같은 좀 현상을 좀 막으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우리나라에서 돈 벌고 있고 예. 엄마와 자녀만 해외로 유학 간다더라. 뭐 이런 거. 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딸의 네. 이제 유학 경력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제 일부러 그렇게 방식을 도용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 그때 조국 교수는 뭐 미국에 있었고 부인은 영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둘 다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럼 그 아이는 뭐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한국에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거는 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도 했고 네. 그 중앙일보가 2016년 8월 이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뭐 비슷한 이유로 불법 조기 유학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당시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조항 자체가 또 특례 입학을 노린 편법을 막기 위한 조항이었는데 하지만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은 또 일반 전형으로 고등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좀 사실 확인이 잘 안 돼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기사들이 뭐 조국 후보자가 뭐를 했다면, 네. 뭐 전화를 했다면, 뭐 연락을 취했다면, 누구를 만났다면, 뭐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불법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기사들이 좀 상당히 많아서 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보도도 좀 꽤나 많은 좀 그런 상황입니다. 알파 기자 잠깐만 좀 기다려줘요. 하나만 더 확인하고 예. 그리고 이제 바로 다 기회 드릴게요. 그 추정 보도는 그렇다 치고 지난주 다뤘던 단독 보도처럼 황당한 보도가 또 많았다면서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 TV조선이 속보로 내보낸 보도가 있었는데 이 조국 후보자의 QM3 차량이 이 조국 후보자 자택 아파트에 주차 중이다. 이거를 속보로 냈었어요. 속보로? 네, 속보로.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뭐 압수수색 당일에 뭐 출근을 못 하고 뭐 돌아왔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그 화면상으로 네. 조국 차량 뭐 자택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이렇게. 그 차가 본인 집에 있는 게 왜 이렇게 그러게요. 속보로 왜 다룰 만한 속보일까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이 있었고 이게 이 과거에 이 채널A가 그 뉴스 속보로 이 유병헌의 아들 유대균이 뭐 소심한 목소리로 뼈 없는 치킨을 시켰다 뭐 이런 자막을 내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언론 신뢰를 깎아먹는 일이 아닌가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압도적인 기사량 또 추정으로 뒤덮는 보도들 황당한 속보 경쟁 이런 거. 엄선배는 지나거든요. 이 TV조선 앵커 엄성섭. 예, 네. 저 엄선배는 지났는데 지금 기분 나빠요. 왜냐면 그분의 잘못이 아니고 보도국에서 내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지금 엄선배랑 같이 이렇게 머리에 박힐 거잖아요. 시청자들 머릿속에서. 화면으로 이렇게 찍힌 것들이 이제 증거로 남고 돌아다니게 되죠. 예.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알파고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저는 솔직히 일단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약간 허소연이 있어요. 우리는 이 방송을 한 지 1년 넘었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원래 코너 이름이 정상득과 알파고의 와치덕인데 이제부터 알파고와 정상득과 와치덕이었으면 좋겠어요. 1년 넘겼잖아요. 저 정상득이 아니라 정상근이. 아니, 죄송합니다. 예, 와치덕 예. 때문에. 하여튼 주제를 우리 본 주제로 넘어가자면 사실 저는 이게 조국 후보랑 관련된 그 보도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좀 기분이 좋아진 거 있었어요. 이제 한국도 예. 선진국 됐다. 예. 왜냐하면 선진국에 가보시면 진짜 얼마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속보들 많아지고 기사량은 많을 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이슬란드에서 그 대통령이 바나나가 파인애플. 예. 나는 권력이 있다면 진짜로 모든 피자들에다가 파인애플 넣는 것을 막겠다. 그런 법안을 만들면서. 그래서 그거는 큰 화제가 됐어요. 이 발언이 인권하고 민주주의하고 법치주의랑 어긋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욕심이 많았나? 우리 잘못 뽑았다. 그러니까 피자에다가 파인애플을 많이 넣도록 법제화하겠다라는. 아니 안 넣기로. 안 넣기로? 예, 싫어해서? 무슨 피자에 파인애플 있겠어? 이거는 피자이냐? 네네. 너무 큰 그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이거는 선진국, 이제 끝판왕이잖아요, 아이슬란드. 근데 미국 위주로 보면 그때도 이렇게 가끔씩 기사량이 많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한국하고 아이슬란드는 다르게 정치적인 거 아니고 살짝 좀 파파라지 면이 있어야 돼요. 제일 좀 약간 단순한 사례는 뭐냐면 빌 클린턴하고 모니카 레빈스키 그 사건이에요. 그렇게 좀 약간 성적인 살짝 야한 뭔가 들어가야지 정치인이랑 같이 그때 이렇게 뭐 이상한 속보들도 내려주고 이상한 기사들도 쓰이가 되는데 단순한 이렇게 조국 후보의 이런 정치적인 거는 이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키진 않아요. 네. 아이슬란드 정도 돼야지 일으켜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대해서 또 불만이나 비판을 쏟아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계속해서 지금 저희도 지금 2주 넘게 이 관련된 보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인가요? 여기에 또 유시민 그 전 장관이 나와서 인터뷰를 냈습니다. 무조건 조국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욕망이 언론 보도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 말은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나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기자들이 이제 조국 후보자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욕망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뭐 기자들 마음을 뭐 일일이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몇몇 언론사들의 좀 분위기를 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좀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국 후보자를 떨어뜨려야겠다라기보다는 이 분위기를 우리가 선도를 해야겠다라는 분위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뭐를 하나 써서 뭐 단독을 써가지고 뭐 경쟁자들보다 좀 우위에 서자, 뭐 이런 심리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목이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뉴스 소비량이 급증을 한 좀 그런 상황이니까 좀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많이 써서, 그러니까 페이지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니까 그 유입자를 우리 홈페이지로 좀 끌어들이자, 그러니까 페이지 뷰를 늘리자, 좀 이런 심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그 유시민 작가님이 너무 많이 존경과 너무 사랑하는데 이번 이 발언을 들으면서 살짝 실망하면서도 일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리 있다는 부분이 뭐냐면 저 진짜 그런 기자 선배들이랑 만났어요. 나 진짜 우린 이번 기회는 조국 후보를 떨어뜨려야 돼. 그래서 기사를 제대로 써야 돼. 이런 분들 만났어요. 즉슨 언론에서 일부 사람들이 진짜 일부 사람들 일부 사람들 너무 극소수 조국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방법으로 언론을 이용하긴 해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 단순한 조국 후보를 떨어뜨리자는 상황 아니고 그동안 현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진짜로 추상적으로 아니고 구체적으로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반대 목소리 내고 있고, 지금도 사회가 이제 반조국, 친조국 그렇게 분리돼 있는데 유시민 작가님이 이럴 때는 한쪽을 지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양쪽으로 통합할 만한 발언을 하셨으면 좋겠었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도 늘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좀 그러한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었으면 더 멋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과열 양상에 집착하다 보니까 정작 꼭 필요한 뉴스들, 보도돼야 될 뉴스들, 그리고 알려져야 할 보도가 묻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사본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을 좀 챙겨볼까라는 좀 입장이긴 한데, 이틀간 있었던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도 결국에는 뭐 거의 보도가 되질 않았고 많이. 또 어제 나왔던 그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 불법 파견 대법원 판결도 거의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양상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그 공식 사망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가 1,400명이 좀 넘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이제 몇 명이나 노출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뭐 물론 이제 뭐 법무부 장관이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게 기사가 이 정도까지 뭐 나올 정도로, 그것도 이제 돌려쓰고 뭐 베껴쓰고 막 이런 기사들이 쭉 나올 정도로 그게 이제 필요한 일인가? 뭐 물론 검증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국 후보자 차가 뭐 조국 후보자 아파트에 왔다, 이런 뉴스보다는 가습기 살균제 그리고 톨게이트 노조 불법 파견 쪽에 뭐 불법 파견도 정말 많은 분들이 걸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좀 인력에, 그러니까 거기에 투입된 인력이 한 3분의 1만 기자들이 투입이 돼도 좀 많은 관심 속에 이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가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청취자 의견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승환님, 조국 후보자 보도가 엄청 많긴 합니다만 그만큼 검증해야 할 게 많다는 거 아닐까요? 이런 의견도 주셨고, 조국 후보자 보도는 제목부터 자극적입니다. 페이지 뷰 늘리기용 낚시 제목들이요. 진상 파악과는 별 관련 없는 기사들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정상은 기자가 이 부분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조국 후보자 관련된 언론 보도 가운데 이 뉴스는 좀 의미 있었다라는 걸 꼽자면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그냥 기자회견 정도. 직접 가서 물어보고 조국 후보 뭘 말하면 그거는 의미 있었다. 나머지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정상훈 기자는요? 그 운동학원 관련해서 이 동생이 소송했던 부분은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게 어떻게 된 경위인지 궁금하긴 했고, 그리고 또 사모펀드 관련해서 뭐 이게 사모펀드가 또 경영 참여형일 경우에는 가족들이 들어오는 게 좀 부적절할 수 있다, 뭐 이런 법상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도 해명이 좀 있어야 하고, 또 청문회를 통해서 해명을 좀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방금 알파고 기자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기자회견이 가장 의미가 있었다. 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당사자의 견해를 좀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번에 좀 많이 좀 그런 걸 느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두 분 의견 좀 듣겠습니다. 네, 먼저 하세요. 이번에 좀 느낀 것은 이게 결국은 이제 언론 생태계가 좀 이렇게 많이 좀 안 좋아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후보자 나름대로 검증이 이어왔지만 뭐 그것이 어느 정도 좀 시간 텀을 두고 이 취재가 또 이루어지고 또 뭐 반론도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종합적으로 해서 이 독자들한테 기사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워낙 그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소비가 되고 또 그 실시간 검색어를 오르면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이른바 이제 PV, 그러니까 페이지 뷰를 올리려는 그런 기사들도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네. 제목만 강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는 그런 기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나라의 포털들이 거를 수가 있는가? 정말 좋은 기사를 뭐 대중들 앞에 노출시키고 정말 의미 있는 검증 기사를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자질이 있는가 포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그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네. 그 편집 기능을 포털이 갖고 있는데 그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네.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알파고 기자. 솔직히 저는 조국 후보랑 관련된 많은 방송을 봤는 누구도 솔직히 얘기하진 않아. 이거는 단순히 법무부 장관 후보를 가지고 나온 스캔들이나 사건의 현상 아니고 이건 지금 현 정권이랑 관련된 일이고 일종의 정치적 내전인데 그 내전이 그냥 단순히 한 명 장관의 후보자직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글이 많아질 거고 평소에 우리가 지키고 있었던 그런 규칙들, 윤리들은 전쟁 시기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까먹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7336님, 조 후보자의 행적에 위법이 없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의 신상 털기가 너무너무 지나칩니다. 이하나 공하나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실망했습니다. 본인들의 입맛에 맞으면 옳고 안 맞으면 다 틀렸다는 건 이건 아니지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 와치독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MBC 세월호 보도를 총괄 지휘한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상훈 기자, 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이 박상우 씨가 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 MBC 보도국의 전국부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지역 기자들을 총괄하는 MBC가 이제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목포도 있고 뭐 광주도 있고 막 그렇죠. 근데 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뭐 기억나시겠지만 이날 오전에 이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전원 구조가 됐다라는 속보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목포 MBC가 그게 사실이 아님을 알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그 직속 상관이 이제 전국부장 박상우 씨한테 이제 보고를 한 거죠. 네. 그런데 박상우 씨가 이거를 묵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전원구조 오보가 사실이 아니었다. 뉴스에서 이 말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건지 그가 좀 아직도 좀 의아하죠. 근데 어쨌든 이 박상우 씨는 이 전원구조 오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2014년 5월 7일에는 그 직접 본인이 리포트를 해서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라는 제목의 이제 리포트를 냅니다. 여기가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 세월호 유가족의 이 조급증이 그러니까 민간 잠수사를 죽음으로 이끌었다. 뭐 이런 식의 취지로 좀 해석해서 이 파장이 좀 컸어요. 그래서 이 방송기자연합회가 이후에 이 세월호 참사를 다룬 11개의 문제적 보도 중에 하나로 이 리포트를 꼽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 전 부장은 이제 해고 무효 소송을 법원에 낸 건데 네네.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한 거죠. 예. 이 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구조 오보 책임 그리고 유족들을 폄하한 리포트, 게다가 또 일방적 주장만 담는 뉴스 편집,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이 자사 기자 취재 활동 방해, 또 부당한 취재 지시 이런 것들은 언론인으로서 해고 사유가 된다. 네, 이런 판결입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좀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요. 거의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 몇 년 전, 3, 4년 전에는 필리핀 남부이지만 지금 문제가 있는 정도의 남부 아니고 좀 더 중앙에서 남부 사이에 그 무장
좀 사람들 서로 죽이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AFP 아시죠? 네네. AFP. 네, 3대 통신 중에서 프랑스 통신사. 예. 그분들이 이렇게 썼어요. 이제 필리핀 남부 이슬람 테러 조직과 현지인들 중돌 몇 명 죽었다.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좀 약간 필리핀 쪽에서 크게 항의가 안 나왔어요. 어차피 본인들이 잘못 기사를 쓴 건데. 근데 그걸 가지고 딴 나라들이 아마 한국도 그랬을 건데 그 지역을 여행 자지 하면 가면 안 되는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필리핀이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일은 없었어요. 네. 그냥 부족 두 개가 싸운 거예요. 네. 무슨 테러 사태가 아니고. 근데 AFP는 그냥 필리핀 남부이면 그 테러 조직들 아닌가 하는 그러한 대충 그 마음에 그 기사를 쓰고 보냈는데 제대로 된 확인도 안 하고. 예,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지금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또 지역 하나가 이렇게 그러한 대우를 받으니까 그래서 항의했어요. 그래서 그 AFP가 이틀간에는 그냥 제거했는데 미안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더 큰 사건이 노르웨이에 있었거든요. 네네. 노르웨이에서도 한 6, 7년 전에는 아시다시피 그 너무나 진보 정당 하나가 청년 캠프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그 아이들 죽였는데 아, 예, 그것도 맨 처음에 이제 노르웨이 이슬람 테러 다시 부상 뭐 거기 이슬람 테러로 처음엔 보도가 됐었죠. 예. 이제 다음에 알아봤더니 그 우파 민족주의 애가 와서 그들을 죽인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뭐 노르웨이 다행히도 좀 약간 정정 보도도 하고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 많아요. 중동이랑 관련된 기사라면 주로 그런 식으로 나와요. 맨 처음에. 이번에 보면 법원은 취재를 방해하고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내용을 담는 것은 해고 사유가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하기도 했고 또 이번에 법원이 편향된 취재 지시를 또 문제 삼았죠. 네, 뭐 편향된 취재 지시를 문제 삼았는데, 그러니까 그 MBC가 2014년에 이 세월호 특별법 내에 이 수사권 기소권 포함을 요구하며 단식을 한 김용호 씨한테 뭐 당신은 뭐 아빠의 자격이 있냐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었고 또 광화문 광장 세월호 천막을 불법 농성으로 또 규정을 하기도 했었고 뭐 그랬었는데 이것이 이제 데스크의 부당한 지시였고 뭐 이런 부분에서 지시를 내린 것은 굉장히 좀 부적절하며 뭐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유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게다가 또 이제 박상호 씨가 그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이제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발언을 했었는데 전라도에 대한 혐오 발언이었어요. 근데 이 혐오라는 것은 언론인으로서 용납돼야 할 사상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이번 법원의 판결인데 뭐 이 판결 같은 경우에도 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파장이 있을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이제 그 여성 혐오를 일삼는 기자들 단톡방이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뭐 그 단톡방에서 그러니까 성범죄 동영상을 돌려봤던 기자들, 뭐 일베 유저로 이제 여성 혐오를 일삼는 기자들도 좀 강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라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앞으로 우리 기자들의 과제도 좀 남는 것 같아요. 이번 판결을 보고서. 네. 편향된 취재 지시나 취재 방해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언론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접근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좀 두 분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알파오 기자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니 우리는 늘 똑같은 얘기를 사실 하거든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 주제도 열리기도 하는데 기자이라는 직업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이나 정의나 아니면 생각으로부터 분리시켜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거요? 우리가 보거나 경험하거나 아니면 목격했던 것을 있는 그대로 독자 아니면 시청자들한테 갖다 주기거든요. 자기 사상이나 생각을 뿌리고 싶으시면 사설 쓰시든가 아니면 텔레비에 나와서 그 분석이나 그 평론하는 그 시간에서 출연하시고 자기 시각과 자기 입장과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면 사설을 써라 차라리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는 인간 진짜 그때는 순 인간한테는 그 타이밍에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돼서 오직 나는 인간뿐이다라는 그 생각으로부터 출발하고 해야 되는 일로 생각해요. 네. 정상훈 기자는요? 알파고 기자가 얘기한 뭐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또 원칙이긴 한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워낙 그 신입 기자들에 대한 교육이 도제식으로 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게 뭐 데스크의 말을 뭐 거역할 수 없는 것처럼 뭐 그렇게 여겨지는 좀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이번 판결이 나왔던 게 이런 좀 위법한 취재 지시 혹은 뭐 어떤 특정 혐오를 가진 한쪽으로 편향된 이런 취재 지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회사 차원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다라고 이제 판결을 한 거니까 그만큼
그만큼 이제 기자들도 뭐 본인 각자의 좀 판단에 따라 이제 본인이 보고 들은 것 이외에 뭐 데스크가 이제 주장하는 데스크가 이제 주장하는 것을 뭐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좀 그렇게 저는 인식이, 희망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좋겠습니다. 6월 민주화 환장 이후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자기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정신적인 교육이 좌이든 우이든 너무나 민주주의적이고 법치주의적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회사에 들어갈 때 위에서 얘기가 나오면 1차적으로 항의를 해요. 그 중간에 있는 선배들이 이제 좀 약간 조율을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 그런 신입 기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밑으로부터 오는 기자들이 이 환경을 바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청취자 차재문님, 지난주 와치독에서 고 이용마 이 기자 이야기를 듣고 울컥했습니다. 언론 독립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모습 보고 제 삶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라고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기자들이 이제는 좀 잘해야 되고 또 보는 눈이 예전과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좀 곱씹어볼 때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주간 미디어 비평하는 와치독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콕 포스트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이 언제라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